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정우입니다. 자, 오늘은 1차 제5강 보험편이고 보험계약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고 지금부터 강의할 때는 페이지를 많이 스킵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보험편과 법령편은 읽으면 대부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꼭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예학, 재배학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재 60페이지고요. 자, 개념 정리에 있어 가지고 보시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 의무는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계약하기 전에는 고지 의무와 그 다음에 계약하고 난 뒤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지금 업무직을 하다가 현장직으로 바뀌었을 경우 위험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통지 의무를 게을리 한다는 거죠. 게을리 했을 경우 하는 거 우리는 전문용어로 해태함으로써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태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중복보험이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손해보험에서는 이제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축사를 가입할 때도 이 건물이 가액의 1억이면 1억을 전부 다를 가입하는 걸 전부보험이라고. 전부를 가입해줘. 전부보험. 보험 가액이 1억일 때 1억을 가입하는 것을 전부보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억보다 미만 가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을 가입했다 했을 때는 우리는 일부만 가입했기 때문에 일부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험의 형태는 전부보험이냐, 일부보험이냐, 또는 초과보험이냐. 초과보험은 1억 5천만 원을 가입했을 때는 초과됐죠. 몸값보다 많이 가입한 거. 이상하죠. 초과보험을 왜 가입을 할까?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물이 현재는 1억이지만 물가가 올라서 사고 당시에 1억 3천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자재비가 폭등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과보험도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1억을 가입했지만 그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초과보험이 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중복보험이더라. 초과보험은 한 개의 회사, 초과보험은 1개 회사에다가 가입을 해서 보험 가액보다 많이 가입했을 때를 초과보험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A 회사 또는 B 회사 등 2개 이상 회사에 가입을 했을 때 우리는 중복보험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중복해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복보험은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보험자에 대해서는 그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도 가입했다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보험이다. 이거는 2차에서도 공부할 때 시설 파트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공부할 때 정확하게 중복보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중복보험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1억이고 중복보험인데 A 회사, B 회사의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을 초과해야 된다. 하나는 2개 이상 회사에 가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보험 가입을 초과할 때를 우리는 중복보험이다 라고 2차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 볼 때 중복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우리는 중복보험이다 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61페이지 보겠습니다. 61페이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보험료의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하나만 고르면 되죠. 옳은 것은 9회니까 작년에 나온 문제죠. 옳은 것은. 그래서 풀이할 때 정답 및 풀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1, 2, 3번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 4번 옳은 것은 특정한 타인을 위해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 보험계약자가 지체했을 때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계약한 사람은 아니지만 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료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뭐 한다고? 쓰세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합니다. 해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타인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은 이 건물에 대해서 주인이 있고 임대인이죠. 주인, 임대인이 있고 내가 세를 들어가는 세입자를 갖다가 우리는 임차인이라고 하죠. 임차. 빌린 사람이 보험을 가입을 한단 말이죠. 이때 가입을 할 때 내가 보험료를 내서 화재 보험에 대해서 담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때 그때 보험자는 이 계약이 해지가 될 것 같으니까 원주인에게도 못 냈다라고 통지를 해서 그 주인이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보험료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지금부터 책임 개시가 없다. 해지는 하되 이 사이에 일어난 사고는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해지의 뜻입니다. 해지는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해지는 과거를 포함해서 지금 딱 순간에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출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문제는 2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차 시험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례와 관련해서 손해방지 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문이 길잖아요. 이렇게. 갑은 을이 소유한 창고. 갑은 을이 소유한. 그러니까 갑과 을이 있으면 을이 소유했으니까 임대인이 되겠죠. 임대인. 주인이 되겠죠. 주인이 되고 갑은 임차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보험회사 A에게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갑은 을이 소유한 창고 시가 1억에 대해서 A 보험회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에 보험기간 중에 해당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사고 당시 갑은 창고의 연수로 인해서 손해 방지를 위한 비용을 1,000만 원 지출했고 을은 창고의 연수로 인해서 손해 경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지출했다. 이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A, B, B, C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2차 할 때 시설 파트에서도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손해가 얼마 생겼죠? 8,000만 원 생겼죠. 발생 화재 사고 시 갑은 창고 손해배상에서 그죠? 1억 원을 체결했고 해당 창고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 사고는 창고의 연소로 해서 손해 방지를 위한 비용을 1,000만 원. 그래서 손해가 발생한 것에서 그 다음에 청소 비용이 들겠죠. 이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는 잔존물 제거 비용. 아, 그러니까 모든 손해가 생긴 것은 A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발생한 금액 1억 원에 대해서 화재로서 뭐 8천만 원 발생했다 했을 때는 그 손해액의 10% 800만 원까지는 잔존물 제거 비용으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한도 10% 한도 A의 10% 한도 내에서 청소 비용이죠.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철근 치우는 비용. 그래서 우리는 전문용어로 지금 공부하세요. 해청실이라고 합니다. 이 해체하는 비용, 청소 비용, 그 다음에 차에 싣는 비용 딱 세 가지입니다. 해청실. 2차 시험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해체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싣는 비용까지 그것을 어디까지 옮기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AA를 설정한 이유, 이거는 보험 가입 금액. 내가 1억에 가입했다면 1억을 한도로 가입을 하고, B는 추가되더라도 이 화재가 났을 때 손해 방지를 위해서 막 불 끄고 이렇게 했을 때 드는 비용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손해 방지를 위한 비용을 1천만 원 지출했다면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B와 C는 주더라. 그래서 B와 C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준다는 이 중요한 개념을 1차 시험에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2차 볼 때도 아주 좋다. 갑과 을은 모두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당연히 손해 경감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노력을 해야겠죠. 그 다음, 갑이 지출한 1천만 원의 손해방지를 위해서 필요하였던 비용의 경우, 이거 필요 없는 부분에서 청구하면 안 되겠죠. 필요하였던 비용일 경우 A 보험에서는 갑이 지출한 1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오케이. 이것도 맞는 말이죠. 지금 틀린 거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을이 지출한, 주인이 지출한 3천만 원의 손해경감을 위해서 필요유익. 우리는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 이익이 된다는 뜻이죠.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은 다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다 맞는 얘기예요. 위 사고로 을에 대한 보상이 8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을 경우 A 보험에서는 갑이 을이 지출한 갑 및 을이 지출한 비용과 보상을 합쳐서 1억 원 한도로 부담한다. 이게 아니죠. AA, BBC라는 것을 지금 이해하시면 2차 시험에서도 도움이 된다. 왜? 이 8천만 원으로 보상액이 A가 8천만 원이다. 그죠? 8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복잡하게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잔존물 재고 비용이란 말은 없지만 B, 손해방지 비용. B는 손대잔이라고 합니다. 손해방지 비용과 대입금 청구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이라고 하는 세 가지 비용이 B입니다. 손대잔. 지금 공부해 놓으면 좋겠죠. 손해방지,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을 우리는 B다. 이거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 가입이 1억 원 한도에서 초과하더라도 별도로 플러스해서 준다 하는 것을 지금 알아두시면 좋다. 그죠? 1차 시험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깊이 있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 방지와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유익, 그죠? 필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의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AA는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그 다음에 B, C, 이 금액은 C는 기타 협력 비용이다. 지금 공부하세요. 기타 협력 비용. 이 등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별도로 추가해서 준다 하는 부분을 지금 개념 정리를 해 놓으시면 크게 도움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고 62페이지입니까? 이제 62페이지로 지금 현재 62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2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의 이 문제. 그 다음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이렇게 구한단 말이죠. 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 그럴 수도 있겠죠. 보험증권은 뭐 중요하지만 뭐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증권 분실할 수 있잖아요. 멸실한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해서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죠. 보험증권이 없어졌다. 그래서 보험증권을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증권 비용의 작성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그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부담한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제가 길게 한다고. 왜 이러냐면, 자, 이게 보험계약자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부담하다 보면 매일 전화해가지고 보험증권 분실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보험증권이 분실했다. 다시 보내달라. 다음에 또 전화해. 그래서 그 증권 작성의 비용이 그 증권이
아주 좋은 재질로서 만들기 때문에 비용이 든단 말이죠. 우편물을 들고. 그래서 그 증권의 작성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오케이.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종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부담을 해서 증권의 재기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가 무료로 해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매일 전화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3페이지.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해서 가료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 청구권은 누가 하죠? 보험 청구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3년인데 2년인 경우만 하나만 요구를 그랬죠.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죠. 3년. 왜? 계약자가 하니까 3년이죠. 보험료 청구권은 이것만 알면 되죠. 2년이죠. 2년. 보험료 청구권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면 나머지는 다 3년이다.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은 회사가 보험료 안 냈으니까 보험료 주세에 관한 청구권은 회사가 있다. 그래서 짧게 2년. 적립금 및 반환 청구권은 당연히 적립금하고 반환해 주세요 하는 것은 계약자, 보험계약자.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3년이다. 그래서 요 2년만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3년으로. 3년, 3년, 2년.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정확하게 개인이 청구하느냐, 회사가 청구하는 보험료 주세요 하는 보험료 청구권은 회사다. 그 2년만 알면 나머지는 3년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4페이지. 상법상 보험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 하나만 고르면 되죠. 하나만. 그래서 보험증권의 멸수일에 보험계약자가 증권의 재개를 청구한 경우 증권의 작성 비용은 누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해야 된다. 그죠? 이건 틀린 거죠. 보험계약자. 작성 비용은 보험계약자죠. 보험계약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험기간의 시기는 보험계약 이후로만 해야 한다. 아닙니다. 보험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계약의 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할 경우 당사자 쌍방간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했을 경우는 아니죠.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그 계약은 모르잖아요. 몰랐을 경우 선의이기 때문에 선의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옳은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적인 거부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한해서 그 증권 내용에 정부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그죠? 보통 1월 이내죠. 정부. 바르고 틀린 것.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5페이지. 이 문제 보겠습니다. 위험이 변경 전과. 위험이 변경했다면 어떻게 하죠? 통지를 해야죠. 위험 변경 전과의 통지와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하나 구하는 겁니다. 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한다.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보험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한다. 맞죠? 현저하게.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읽어보면 바로 말이 술술 나오면 정답이다 하는 부분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편, 상법의 보험편과 농업재해 보험의 법령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했다 그러면 80점 이상이 보통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00점이 목표가 아니고 한 80점 이상만 받자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6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문제. 보험계약자 갑은 보험자, 보험회사 을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보험료를 매월 균등하게 10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도 보통 보험계약하게 되면 보험료를 10년 납
10년 동안 내겠다. 또는 20년 납. 또는 60세까지. 기간을 정하는 게 있고 나이를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계약사항을 보니까 지금 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옳지 않은 것. 갑은 약정한 최초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납부해야 된다. 맞죠? 갑이 계약 성립 후에 2월에 경과하도록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법률에 의거 효력을 상실한다. 맞죠? 이에 관한 당사자의 특약은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좀 이상하죠? 딱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이게 답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갑이 계약 성립한 후에 2월에 경과하도록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법률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특약은 우선하죠? 이게 답이다. 미칩니다. 그 다음에 답을 갖다가 풀이한 그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게 항상 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67페이지. 67페이지 중간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위험 변경의 증가와 계약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 다음에 한번 골라볼까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는 평소에 나오는 말이죠.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료의 정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거 아닌가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것은 안 때는 보험계약자의 해지만 가능합니다.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정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것을 알았잖아요. 알았을 때는 보험계약의 해지만 가능하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된다. 기억이 틀렸으니까 기억이 있는 것만 다 지우면 바로 니은디 것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지문도 한 번씩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맞는지 한번 봅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는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일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옳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러니까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보험이 현저하게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일 내에 보험료의 정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것을 안 때는 보험계약의 해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69페이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3페이지. 자, 73페이지에 이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 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구하는 거죠. 틀린 것은 3번이다. 보험료 불가의 원칙에 의해서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일시에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좀 이상하죠, 그죠? 그죠? 분납하잖아요. 여러분 보험계약할 때 어떻습니까?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보험계약자는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일시에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아니죠. 옳지 않은 것은 약정에 대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분할 납부하고 있잖아요. 보통 한 번에 자동차 보험도 일시에 내지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7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변동. 요거는 나머지는 계약의 무효, 초과, 중복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자, 나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초과보험, 그 다음에 중복보험, 전부보험, 일부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을 잘 상기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2차 시험 볼 때도 시설 파트에서 전부보험인지, 일부보험인지, 초과보험인지, 중복보험인지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 그때 2차 할 때 한 번 더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세 미만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 미만자. 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15세 미만자, 심신이 상실한 사람, 심신이 박약한 사람. 심신이 상실한 사람과 박약은 약간 박약이다, 약하다는 거죠.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이게 중요하죠. 이게 시험에 나오죠. 다만 심신박약자, 그 중에서 심신상실자는 아니고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는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 부분이 아주 시험에 단골 손님으로 나오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계속해서 계약의 해지, 통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험금 청구권, 계약 해지, 감액 청구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기 때문에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80페이지. 80페이지도 여러분 교재 80페이지입니다. 보험계약의 실효, 보험자가 파산했을 경우, 보험 목적의 양도, 채택한 경우, 보험료 부족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이런 등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읽어보면 대부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81페이지도 알 수 있고요. 82페이지. 이것도 별도로 중요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부활. 시험에 자주 나오죠. 보험계약의 부활. 우리는 지금 보험계약에 공부하고 있는데 부활 요건. 부활 요건은 이거는 단골 손님으로 나오기 때문에 별표를 하시고 여러 번 읽어서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 85페이지. 85페이지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85페이지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문제가 중요합니다.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어느 경우는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냐?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죠?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해지를 했더라도 우리는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보험자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도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는 우리는 바로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부활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통지의무 위반, 증가해서 위험 변경 증가해서 해지한 경우 안 되죠. 이렇게 우리가 계속 보험료를 내다가 탁 보험자가 해지했더라도 그동안 낸 거 해지환급금이 들어왔으면 부활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한계다 하는 부분. 이 시험은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86페이지는 특별한 거 없고요. 87페이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자, 이 문제. 다음 가로에 들어갈 기간으로 오는 것은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파산했으니까. 해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 선고 며칠을 경과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3월이에요. 3월을 경과한 때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파산한 후 A 회사가 S 화재가 파산했다 할 경우는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는 이것은 암기사항으로서 중요하다. 3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이게 시험에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 정리를 다음 시간에 제6강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